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곳곳이 붐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사업 부지가 지난해 완공됐지만 2단계 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특별법 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해상 케이블카 등 새만금의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 사무인 창업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놓고 창업보육센터가 도쿄에 청원서를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곳곳에서는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온몸을 아끼지 않는 춤 대결이 흥겹게 펼쳐집니다. 하나, 둘, 형님 들고 앉지. 제기차기 대결에도 나서보지만 몇 개 채우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1등을 차지해 큰 선물을 받은 참가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다행히 다들 제기를 잘 못 차갖고 제가 1등을 했는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품도 타고 기분도 매우 좋습니다. 드론 축구공들이 공중을 자유롭게 날더니 훌라후프 사이도 잇따라 통과합니다. 어른들과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처음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비빔밥도 만들고 이 공연도 보면서 드론 공연도 보면서 아주 재밌었어요.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진 박물관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가득합니다. 장구와 윷놀이, 공기놀이는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칠교놀이, 고누, 그리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악기들도 진열돼 있으니까 애들이 소리 나는 거 관심 있어서 체험해 볼 수 있고 뭐 칠교놀이도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해서 나들이 겸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든 추석 연휴지만 온 가족이 웃고 즐기며 보내는 하루에는 짧기만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사업 부지가 지난해 완공되면서 6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식품 시장 개척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특별법 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둥지를 튼 빵 제조 공장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유통 환경에 맞는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느낌, 좀 안정된 느낌, 고급스러운 제품을 그런 느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시설이 부족한 벤처 기업들에겐 제품 시험과 분석, 시제품 제작 등 6개 지원 시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원심 분리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혜택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에 분양받은 업체는 56개. 이 가운데 18개 업체는 입주를 마쳤으며 나머지 분양 업체들도 오는 2020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4대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유치해 입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연구소와 우리 기업들이 제품에서 마지막 조금 부족한 2%가 부족한 그에 대한 어떤 맞춤형 또 이런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그러나 배우도시 조성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특별법 제정 등이 터덕거리면서 추가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4%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식품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의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33km의 새만금 방조제,
그 중간인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 안쪽에 있는 땅입니다. 19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70개 크기에 해당됩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보성 등이 만든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레저가 이곳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서해안 권역에서 이렇게 남해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절경을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잘 하면 신규 이런 관광 수요에 대한 유입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신시 야미도 관광단지 개발은 새만금 지역에서 처음 이뤄지는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역할을 하는 게 농공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민간 사업 시행자로서는 이게 처음이고 저희들로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뭐 관광 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이어 해상 케이블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보군산 군도를 둘러볼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용역을 마쳤습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구간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조제 말고는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 없는 새만금. 민간 복합 리조트 조성 등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가 사무인 창업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창업 보육을 돕는 창업보육센터가 지방 이양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 일괄법이 올 연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창업 보육을 담당하는 한국창업보육협회의 반발이 큽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이양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자치단체가 창업 업무를 떠맡으면 창업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창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산 지원이 감소해 대학생 일자리 창출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전국 263개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지방 이양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 분권을 위한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동안 구축된 창업 인프라의 활용과 운영은 정부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에도 맞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일하게 그런 혜택을 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창업 업무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창업 업무는 국가 사무로 남겨둬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북에 있는 6개 이전 기관이 621명의 신입 사원을 채용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00명을 채용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78명, 국민연금공단이 123명을 뽑습니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은 1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각각 4명을 채용합니다. 전북 지역의 공동주택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이 공동주택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은 지은 지 21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58%에 이르고 공동주택 가운데 63%가 2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영일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상당수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방치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을 토대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을 2023 세계 잼버리 전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일원에 577억 원을 투입해서 주상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조류 습지 관찰대와 생태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환경 생태 용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반 관광객과 잼버리 참가자가 하루 최대 2,000명까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주시가 기념사업의 하나로 3.1운동 유공자 발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전주 지역 3.1운동을 이끌었던 61명 가운데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38명의 행정과 업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38명의 공훈 기록을 발굴해서 서운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경유차 소유주에게 21만 2천 건 금액으로는 85억 원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로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 자동차와 유로6 경유차 등 저공해 인증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등 5개 시군이 내년도 문화재 야행 행사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야행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는 내년에 11억 원이 지원돼서 야간에 문화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문화재 야행 행사는 다음 달에 군산과 익산, 고창에서 진행됩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3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4층에서 39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40제곱미터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낮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